말씀하셨지만 당의 체질이 바뀌려면 지금 공룡 180석으로 출발했던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제 공과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럼 여당이 아예 당명을 바꾸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통령 탈당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지지도가 30%와 40%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당명을 바꾼다던가 대통령이 탈당한다던가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소위 친문이 주류였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당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중심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당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고 당의 이미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외부 인사 영입이 저는 당직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뭐 이거는 민주당 선대위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선대위도 마찬가지고 당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선거의 어떤 살림을 책임질 사무총장, 후보와 같이 전략 전술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전략기획위원장은 뭐 후보의 측근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그런 점에서 이거는 출발일 뿐이니까 앞으로 어떤 민주당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인물로 투영될지는 앞으로 발표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작일 뿐입니다. 당직자 일괄 사퇴와 함께 주목되는 이재명의 민주당 행보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선대위입니다. 이름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얘기부터 좀 해야겠군요.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공동선대위원장에서는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비호감은 여전히 높다. 가르치려는 모습, 스스로가 옳다는 태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등 꼰대 이미지를 못 벗어나고 있다. 깨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꼰대지 진짜로 제보를 받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조직이 보니까요. 민주당 꼰대직 그만의 위원회, 남염, 여염 둘 다 싫어 위원회. 이름은 유쾌하긴 해서 뭐 주목은 끌긴 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위원회들이 있지만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려도 좀 되는데요. 네.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저는 이 조직이 조금 의미 있는 조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번 대선은 누가 뭐라 그래도 2030 세대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스윙보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2030 세대의 여성층에서 민주당이 지지를 얻어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여성층에서도 지금 지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2030 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 꼰대직 그만의 위원회 이런 거는 이제 당 내의 어떤 혁신들을 조금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조직이 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남염 여염 둘 다 싫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소위 젠더 갈등 이 부분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이 젠더 갈등 측면에서 소위 이대남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를 갖다가 다 이제 받아왔는데 네. 이 부분을 갖다가 민주당은 차별성을 가지면서 이 젠더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그 청년들의 위원회가 이 젠더 갈등을 소위 분열이 아닌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 없는 그런 공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출발점으로서 차별성도 있고 장명도 신선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아마 당 대표나 당에서도 2030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의 민주당 행보 중에 또 하나 주목할 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목표하는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발언, 국민은 반대를 뚫고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라고 민주당에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라. 이런 얘기를 당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 후보가 통과를 촉구한 법안들을 좀 보니까 진보적인 좀 노동적으로 법안들도 있고요. 대장동 방지 법안도 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자, 우선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태만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걸 거치다 보면 이견과 법안끼리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조항들을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주로 집행기관,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기초단체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이를테면 돈을 쓰는 곳에 있었던 단체장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국회가 다소 한심해 보이고 너무나 일처리가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회 내부에 또 다른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어떤 법안 혹은 뭐 일종의 개혁 법안이라고 치죠.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처리라든가 아니면 독주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빠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더 정교하고 그리고 국민의 이해관계에 더 수렴되게끔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빠르고 느리고의 문제는 사실 그 부가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 민간 개발자 지분을 지금 50%까지 제한하겠다 그러면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간 개발자들이 그럼 이런 법안이 통과됐을 때 도시개발에 과연 참여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민간 사업자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공공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면 당연히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죠. 또 개발이익 부담률도 25%에서 50%도 늘리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해야지만 기존의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 충격을 덜 받지 무작정 숫자 노름하듯이 이렇게 가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변화와 혁신 이걸 뭐 눈물 이런 거 흘린 결과가 결국은 이런 식의 어떤 주문이라면 그건 잘못된 처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법안들이 모두 이재명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법안들인데요. 그런데 이 의지에 대해서 여야 모두 일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당내죠. 법안들을 막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불협화음이나 공포가 있을 것 같다고 우려를 했고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야당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패스트트랙을 주문하고 있다.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수당이 이제 성과를 못 내도 이제 비판을 받지만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독주를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신속하게 통과될까요? 만약에 패스트트랙이나 밀어붙여가지고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이 통과된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호응을 얻고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이 지금처럼 인기가 떨어졌을까요? 그런 점에서 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거는 뭐 보는 사람은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 형성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개혁을 온 국민이 외쳤는데 그래서 공수처법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수처 만들어졌는데 검찰개혁이 됐다라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나요? 두 번째, 임대차 3법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국민이 요구했고 민주당이 그거를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됐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빠르게 어떤 개혁의 결과물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실효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변화가 체감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 법을 갖다가 만들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2년마다 전세 계약하던 거를 4년으로 바꾸는 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사실 여론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았으니까 밀어붙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 여론이 다 지금은 비난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 6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할 의지가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법을 통과시켜야지 법만 통과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본인들 할 일 다 끝났다고 이제 뒤도 안 돌아봅니다. 다시 뭐 임대차 3법이나 아니면은 뭐 검찰개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도 없어요, 국민들에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물론 이제 여권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그 빠른 변화에 대한 그런 체감하는 상징적인 법들을 통과시키는 걸 보여주고 싶겠지만 대통령 대구하셔도 된다.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법들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그게 빠르게 국민들의 실생활에 소위 말해서 근착할 수 있는,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서두르는 것보다는 공감대 형성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